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에 이제 미국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29%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큰 상승은 아니고 이제 고점 영역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큰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뉴스가 나온 것은 이제 12월 10일 경기 부양책 집행한다. 집행보다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다음 주에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미국에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제 경기 부양책 카드거든요. 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견인해 왔던 것은 초저금리 상황,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백신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을 견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경기 부양책 카드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카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재료의 소멸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 부양책이 나온 이후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은 체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봉상에서 발생했던, 계속 말씀드리는 갭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봉에서 발생한 갭 자리, 이 갭은 메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메워야만 다음 상승에 대해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8,500선까지는 하락을 해줘야만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주봉에서 발생한 갭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96을 어제 달성하면서 2700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2700을 코앞에 둔 상황인데, 코스피 역시 주봉 갭이 계속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발생한 두 개의 큰 갭, 이 두 개의 큰 갭은 부담스럽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갭은 메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2700 넘어서 3000을 직행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봉에서의 기울기도 굉장히 가파른데 조정이 와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의 추세선을 뚫고 이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주봉 갭들 발생한 이 두 개의 갭은 메울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으로 시장을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더 가더라도 이 갭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갭을 메울 것을 전제하고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메우는데 하락하면서 메울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을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컨택트주들 중에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항공주, 여행주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상승 피로감이 느껴지는 종목이고,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백신 공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는데 백신 공급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나오는 뉴스가 백신이 공급된다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좀 면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신 부작용 상황을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임상 3상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급하게 만든 백신이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작용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는 내용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점 관심주들 올려놓은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를 이제 관심 갖자고 하는 것은 투자한 ADM이라는 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모회사 또는 지분 투자한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었죠. 넵튠이라는 종목, 크래프톤의 게임, 크래프톤 주식이 상장되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죠. 크래프톤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동일기업도 마찬가지. 크래프톤 관련주로 엮였다. 예스24는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의 지분 투자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 한세 예스24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한세 예스24도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모비스는 ADM이라는 주식의 상장을 기대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모비스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SM코어, 이거는 이제 자동화 물류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아마존 관련주로서 코리아 센터가 주가가 올랐었고, 저도 추천해서 이현상 기록을 했던 코리아 센터. 이 코리아 센터가 이현상을 기록했던 것은 바로 아마존과 관련해서 아마존 물류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고, SM코어가 바로 그런 물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동 물류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요. 다음 이그젝스는 윤석열 후발주죠. 윤석열 종목으로서 어제 종목을 보자면 모베이스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다 왔죠. 상한가를. 모베이스 전자와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고, 모베이스 전자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모베이스를 추천드렸습니다. 모베이스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마젠이라는 종목 방송을 마치고 나서 소마젠이 18%까지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었고요. 저희는 19,000원대, 19,300원 이하에서 들어갔던 종목이고, 방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소마젠 이렇게 많이 18%까지 오르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태경 BK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관계된 종목입니다. 조은희 씨가 이화여대 출신인데요. 태경 BK 회장도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은희 관련주로서 엮여 있긴 한데요. 태경 BK는 이제 실적주이기도 하고 종종 급등의 끼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TKBK도 언젠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TKBK 흐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우아이비는 이제 엔젠바이오 상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엔젠바이오 오늘 4% 정도 뜨고 시작할 듯한 움직임입니다. 엔젠바이오 상장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엔젠바이오 상장이 곧 될 겁니다. 엔젠바이오 상장과 관련해서 나우아이비가 뜨면서 혹시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8,040원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 추세로 본다 그러면은 나우아이비가 최선 상단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여줍니다. 급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나우아이비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큐로 역시 윤석열 관련 후발주로서 호시탐탐 밑쪽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장중에 5.6% 상승을 했었고요. 큐로도 상승 패턴으로 자리매김한 종목. 메디아나 요새 산소 호흡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라고 합니다. 메디아나에 대한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디아나 눌러주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장대 항목을 맞들 화요일 날 12월 1일에 저가 15,000원을 깨지 않는 한 메디아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대한유팜인데요. 이 대한유팜이 모더나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모더나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모더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
대한유팜도 재밌게 보자. 알로이스는 이제 OTT 관련주로서 어제 5%까지 상승하고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으로 살아있다. 다음 동구바이오 제약. 자, 동구바이오 제약은 지노맨 컴퍼니에 3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노맨 컴퍼니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고, 지노맨 컴퍼니가 12월 7일 전후로 해서 수요 예측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의 상장과 관련해서 투자자 회사가 마쿠리젠 회사도 있죠. 마쿠리젠도 지노맨 컴퍼니에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와 투자한 동구바이오 제약과 마쿠리젠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KCTC 물류 관련주로서 고점권이 있지만 이렇게 3주간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위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엔코도 이제 윤석열 관련 후발주죠. 이 종목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요. 원방테크는 음압병실 관련주입니다. 원방테크 음압병실 관련주 상장된 지는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큐브앤컴퍼니 관리 종목이 있습니다만 관리 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수익을 주면 그냥 고마운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큐브앤컴퍼니 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QSI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인데요. 어제 급등이 났었죠. 11% 올랐고 밀렸습니다. 저항대 밀렸기 때문에 밀린 상태에서 또 어떻게 또 상승으로 자리매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형제도 보겠는데요. 대웅이라는 종목 4% 뜨면서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인데 35,000원대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대웅제약은 13만 1,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9%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움직임이네요. 엑셀바이오는 얼마 전에 익절했던 종목인데 한 번 더 상승하려는 움직임. 피플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KMH 충분한 조정이 주어지고 상승이 나오려는 종목. 자, 장정원 신용호 다 봤고요. 12월 4일날 이제 추천 종목으로서는 지금 장전 상황에서는 지금 KMH하고 피플바이오가 흐름이 좋아요. 피플바이오와 KMH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KMH는 21,600원부터 21,900원 분할 매수 좋아 보이고요. 2만원 깨면 바로 선전하죠. 그리고 피플바이오를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 5,500원부터 5,8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해보죠. 피플바이오 48,000원 이탈 손절하고요. 자, 피플바이오하고 KMH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피플바이오와 KMH 보고요.
장 초반에 자리매김을 하는 상황. K매치도 부담이 없죠? 왜냐면 K매치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는 거. 충분한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에서 기준선에 터치를 했다는 거, 지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60선 지지를 받고 이제 위로 턴하려는 상황. 물론 이제 5일선에 이제 저항대가 있는데 5일선 저항을 뚫으면서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KMH, KMH 하이텍 두 개 다 M&A 관련주로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급등이 나왔던 배경도 다 매각과 관련해서 그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KMH와 KMH 하이텍 두 형제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KMH가 일단은 장전에 제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22,000원 위에 올라서고요. 피플바이오 58,000원 이하에서 들어갔던 종목 또 이제 위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피플바이오 급등 나옵니다. 피플바이오 급등 나옵니다. 피플바이오 급등 나오죠? 피플바이오 급등. 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가죠. 매도도 잘해야겠죠? 자, 15분 다 분봉상에서 저항도 좀 체크를 하고요. 30분에서는 뭐 55,000원까지도 보이긴 하네요. 거래가 붙기 시작합니다. 어제 거래량 30% 넘어가면서 피플바이오는 이제 계속 급등이 나오는 상황. 53,000원까지 올라갔네요. 후 바로 6% 이상 상승인데 뭐 이 정도면 매도해야죠. 피플바이오 바로 익절 완료로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55,000원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아, 종목은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피플바이오는 바로 익절 완료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익절 완료하고 자, KMH를 보겠습니다. KMH 계속 위로 치고 있는 종목 22,200원까지 왔었네요. KMH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이제 일봉상에서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5일선 위로는 안착이 됐습니다. 5일선 위로 안착이 됐고 이렇게 낙폭 과대인 종목은 분봉상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많겠죠. 30분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22,9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고 60분봉으로 보자면 22,800원의 저항이네요. 그 앞에 있는 저항이 22,800원이니까 22,800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120분봉에서는 120분봉 기준선에서 역시 22,800원 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저항이 22,800원 전후가 되겠네요. 이렇게 일봉선에서 낙폭과대적 기술적 반등했을 때는 분봉상 30분, 60분, 120분봉의 저항을 보고 매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짧게 보자는 거죠. 짧게 보자 그러면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700을 넘어섰고요. 2,71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안내드렸던 저항이 이제 2,730 전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자리까지 오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714까지 왔는데요. 2,730 전후한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리까지 오는지를 볼게요.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저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되죠. 최고로 정해놓은 저항을 넘어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제가 22년 동안 주식 하면서 고점 저항과 저점 지지를 거의 맞춰왔는데 만약에 2730을 돌파해서 2800까지 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접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저항이 이제 강력하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같이 매수했던 이번 주에 96,600원에 매수했던 박셀바이오는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셀바이오 아예 박살을 내버리네요. 위쪽으로 박살을 내버리면서 올라가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는 오늘 순간 7%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익절로 완료를 하고 AMH 매수권역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죠. 매출액 대비로 거의 2배 가까이, 20%, 20%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KMH가. 시가총액은 4,900억.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보는데,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남을 수도 있어요. 가는 과정이 물론 지저분하게 갈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KMH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고, 오늘 장중에 이제 3.9% 22,200원까지만 오르고 지금 밀리는 듯한 흐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리매김한 상황에서는 이제 분봉상의 저항대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보고요. 22,8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22,800원이 저항이 된다면 뭐 22,750원 이런 데서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금요일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죠. 코스피의 주봉이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730 전후로 한 자리 저항으로 인식을 하면서 따르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관심 종목 중에서는 대웅과 대웅제약,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박셀바이오는 아주 급등을 했고, 바닥권에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종목은 강스텐 바이오텍과 파맵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강스텐 파맵신 바닥권에 있지만 안전하게 주식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이런 종목 사셔도 괜찮습니다. 급등 종목이 급락으로 바뀔 수 있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못 잡는 분들은 바닥권이나 3중 바닥을 바닥바닥 기고 있는 이런 파맵신이라든지 강스텐 바이오텍 이런 종목을 사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이 방에서는, 이 방송에서는 급등주 위주로 안내를 드리죠. 순간적으로 매수해서 빨리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참여하시는 게 좋고, 손이 느리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간 급등이 나올까요? 피플바이오 같이 이렇게 순간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제 모베이스도 제가 글을 적는 순간, 제가 매수가를 드리는 순간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요. 급등했던 순간 얘기 나오죠. 방송을 마치기 전, 한 30분 전, 한 10시쯤, 10시쯤에 이거를 이제 모베이스를 펴놨는데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빠르신 분들이 종목을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로 익절하는 그게 좋죠. 손이 느리신 분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강스텐 바이오텍,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스텐 바이오텍, 파맵신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샀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하면 좋죠. 파멸씨는 이제 급등의 끼가 있잖아요. 이렇게 급등 끼를 부리고 있는 면역 항암, 이중 항체 관련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하면은 10%, 20%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죠. 강스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죠.
바이오텍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급등에 끼가 있고요. 급등에 끼가 있고 한번 오를 때 상한가도 가기도 하는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도 1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죠. 오늘 급등이라도 장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은 스윙이든 중기로든 갖고 있으면 10에서 20%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번에 제가 실적 5선 보낸 거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실적 5선이라고 해가지고 실적주 5종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디바이스 ENG가 알려드린 그 자리에서 거의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네요. 3만원대부터 38,000원대까지 거의 3만원 정도, 30% 정도 올랐었고, 또 실적 5선 중에 있었던 KC라는 종목도, KC라는 종목 어제 26,000원대까지 왔었고요. KC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회사죠. KC도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레오셈이라는 종목, 레오셈도 이제 실적주로서 자리매김한 삼지전자, 삼지전자도 결국은 저항 때 12,700원대까지 다 와버렸네요. 물론 조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수 있는 실적 종목입니다. 실적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자, 피플바이오는 익절로 완료합니다. 익절로 완료하고요. 피플바이오가 뭐 5만 5천원대까지 보이긴 하지만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21선의 저항이 있어요. 21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3천원 부근에서 21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윗골이 달고 밀리는 거니까요. 필바이오는 추천드리고 이제 익절 완료를 하고 KMH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평가 실적주, 낙폭 과대주, 그리고 M&A 관련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KMH는 박스를 그리면서 갈 수 있는 중기로 봤을 때는 이제 27,000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도. 그러면 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지금은 박스 바닥에 있다. 박스 바닥권에 있고 박스 상단은 27,000원이니까 박스를 정해놓고 대응하셔도 좋을 만한 종목.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많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모베이스 형제들의 주식, 그리고 서현, 덕성 많이 움직였죠. 이제 정치인 관련주도 다른 사람, 이재명, 이낙연 관련주도 좀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관련주는 상당히 많았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 윤석열 관련주 서현, 서현 이화, 덕성, 제일테크노스, 한국테크놀로지,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이런 종목들이 선발주로 먼저 많이 움직였던 거. 그리고 후발주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그젝스, 지엔코, 수로, 그리고 소리바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윤석열 관련주.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상한가네요. 동신건설. 자, 에이텍 10%, 에이텍 TN. 자, 오늘은 또 이재명 관련주가 다 오릅니다. 왜냐면 이재명 씨 이름이 거론된 것은 개발 수술실 CCTV 의무화 요청. 이재명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는 상황입니다. 코맥스도 이재명 관련주고요. 이재명 관련주 오늘은 대장주가 동신건설이 먼저 치고 갔고, 동신건설, 에이텍 TN 이런 정보들이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오리엔트 관련주,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912원이 상한가인데, 912원. 이거, 오리엔트 전공도 상한가를 간다고 봐야죠. 이런 흐름이면. 상한가를 간다 봐야 되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잡아서 5% 수익 내는 거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이 종목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고, 아직 저항대까지 오지 않은 상황. 그러면 60원까지 보이는 종목이고, 오리엔트 바이오. 오늘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 다 뜹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은 이미 상한가. 그리고 수수실 CCTV 의무화라고 한다면, 콤맥스라든지, 콤, 이런 종목들이 오르겠네요. 코콤, CCTV 관련주들, 보안 CCTV 관련주들, 코맥스의 흐름을 좀 볼까요? 코맥스 어제보다 주가가 거래량이 50%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코맥스를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제발 수수실 관련주로 이제 그러면 코맥스도 들어가 볼 만 하겠습니다. 전 50원부터 6,220원 사이에 이날 매수가 들어가서 되겠고 5,000원의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고요. 이메이지 코맥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오르고 이제 2725, 얘네들이 이제 2730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코맥스 5,290원. 자, 추천드린 이후에 계속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5,290원, 5,300원대 물량을 잡아가는 모양을 볼게요. 코맥스. 코맥스 흐름 좋습니다. 5,300원 터치하면서 넘어가는 순간에 위로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코맥스. 자, 5,310원. 수급면에서도 괜찮죠. 이제 외국계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5,310원 터치. 기준선 저항이 5,300원대 있는데 일단은 저항대를 한번 쳤고, 다음 저항이 이제 5,450원대가 있는데요. 코맥스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코맥스 3분봉의 흐름 괜찮죠? 그리고 어제 거래량을 현 시각 100%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의 거래량을 30분 만에 넘어섰어요.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보면서 흐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100%의 거래량을 이렇게 해서 주가는 3.7%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오를 수 있어요. 거리가 팍팍 늘죠. 거리량 수급 많이 들어옵니다. MX.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상한가, 에이텍, 아까 봤던 오리엔트 정보,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 상황에서 용기 있는 사람 들어가라고. 상한가 5%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인터지스도 이재명 관련주, 프리엠스도 이재명 관련주, 토탈소프트, 또 이재명 관련주, PLI, 또 이재명 관련주, 햄시스는 좀 바닥권에 있고, GL팜텍, 이거는 엊그제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가 좀, 정다운도, 이재명 관련주 다, 이재명 관련주도 다 뜨네요. 근데 잘, 펄본, 펄본은 더 가네요. 비할텍, 솔리드, 시공테크, 경창산업, 텔레필드, 필드, 유진, 제약품, 제약품, 콘솔 인티큐브, 인포뱅크도 이재명 관련주인데. 자,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르는 종목들 빨리 찾아야겠죠. 플러스부터 이제 저항권에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엔트 바이오, 너무 떠버리나. 오리엔트 바이오를 아까 60에서 저항도 넘겨버렸네요. 인터지스, 인터지스, 이건 어떨까? 인터지스 재무 상황, 괜찮네요. 인터지스도 괜찮습니다. 인터지스가 거래량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이재명 관련주 하나는 들어가야죠. 인터지스 이재명 관련주로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하나 들어가죠. 안전하게 모델은 종목고 750원 선절 인터지스까지 한번. 코메스는 저항대 5,300원대를 뚫으면은 순간 5,450원 부분까지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인터지스 2,950원대 거래량이 활발하니까요. 어제 거래량이 이제 200% 가까이 상황이라서 인터지스도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KMH 오늘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합니다. KMH 3% 가까이 수익은 나고 있죠. KMH도 계속 고점을 갱신 22,300원 터치 이제 5일선 위로 완전하게 안착을 하는 듯한 움직임이고요. 수급도 좋고 수급상도 나쁘지 않고요. 인터지수도 이제 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KMH 가볍게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 시작 전 바로 드렸던 피플바이오, KMH 장중 관심 종목 중에서 제일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바로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피플바이오와 KMH 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종목들이죠. 지수가 이제 2730 근처에 오네요. 2728, 2730, 오버 시점은 2740까지도 바라보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보시면 일봉상에서 오늘 0.3% 뜨고 시작을 했어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후까지 봐야겠죠? 갭상승입니다. 갭상승. 이번 주도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이제 갭이 이제 두 개나 만들어졌어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사이에 또 갭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갭이 있고. 계속 이제 갭으로 이렇게 뜨면서 시작하는 모양인데요. 일본상에서는 갭이 많이 발생했죠. 11월 달 들어서, 12월 초 들어서 갭상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갭상승이 많은 흔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부실공사. 부실공사, 이 갭은 언젠가는 메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메운다. 상승을 주구장창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죠. 이 틈은 메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갭은 메워야 되는 겁니다. 메우는데 이제 일봉상에서는 한두 개 갭은 안 메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봉상에서는 갭을 다 메우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핏불바이오 KMH 절 하겠습니다. 완료. 두 종목 익절 완료. 자, 코맥스, 인터지스 이 두 개 종목도 흐름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재명의 날이죠. 어제까지는 윤석열의 날이었죠. 어제는 모베이스 전자의 상한가. 일봉에서 봤을 때 OS 전자 상한가. 그리고 추천드렸던 서현은 이전에 뭐 많이 올랐었던 거고, 서현 2화는 엊그제 또 상한가를 갔었고요. 이 윤석열 관련주가 계속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제 그 바톤 터치를 이재명이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쭉 죽었다가 동생건설을 필두로 상한가 기록하고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 들어갈 텐데 또 24%, 또 5%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스캘핑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24%에서 용기 있는 사람 들어가셔라 했을 때 들어갔다가 상한가 매도, 또 24%, 25% 매수, 또 상한가 매도,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해서 10%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제 저항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치인 관련주들이 무더기 상한가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죠. 당일날 대표적인 종목을 보내죠. 어제 보셨듯이 모베이스 전자가 이제 상한가였을 때 이제 모베이스는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한 종목은 강하게 상한가를 안착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현이화가 윤석열 관련주로서 이제 엊그제 상한가 갈 때 다른 종목들이 다 무더기 상한가 간 게 아니었죠. 서현이화를 대표적으로 보내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10% 또는 20% 이렇게 마감을 했던 것을 떠올리신다면, 오늘의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주는 이제 공신건설로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한가라기보다는 그냥 강하게 상승하고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오리엔트 정보는 한번 상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상한가를 갔다 왔으니까 오리엔트 정보도 또다시 상한가를 간다라고 확신을 갖지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또 관련주 정보 중에서 지금 후발주로 지금 이제 인터지스 들어갔는데 걱정 없습니다. 인터지스 거래량도 활발한 데다가 지금 실적 면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 인터지스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데 매출액이 4,700억, 영업이 65억 나오는 회사.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3,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3,000원 위가 되게 되면 이제 저항을 벗겨내는 듯한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2,900원 대 지금 와 있는데 분할 매수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맥스 5,330원, 5,350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네요. 보십시다. 코맥스도 곧 익절 구간에 도달합니다. 5,300원에 있는 저항을 뚫고 가는 거죠. 이준선 저항을 뚫어버리면 이제 제가 5,450원부터 5,480원 구간까지 뛰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60분봉에 있는 저항도 뚫고 있고 거래량으로 뚫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으로 5,370원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 120분봉상에 저항 뚫을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겠죠. 거래량을 봤을 때 가볍게 뚫어버릴 수 있어요. 실질적인 저항은 5,480원 정도에 있네요. 480원 정도에 120분봉상 120분봉상에서 큰 저항은 480원 부근에 코맥스. 왜 코맥스 종목이 오르는가? 이재명 발 수술실에 CCTV 설치 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코맥스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 코맥스만 있는 게 아니죠. 코콤도 있고요. 코콤은 이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 CCTV 관련해서는 인콘이라는 정보도 있긴 한데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 최근에 종이와 종이 박스 관련주로 올랐었는데요. 한국 패키지는 또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인터지스, 테지스 흐름도 좀 보죠.
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오늘 또 9시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9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CCTV 관련주들이 적게 오른다 하더라도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내일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어제 뉴스에 나오진 않았죠. 지금 이 내용은 오전에 나온 겁니다.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죠. 계속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내용이. 한 번 더 뉴스를 통해서 불을 지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약하게 상승하더라도 내일 또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뉴스가 나오면서 내일 갭상승하면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갭상승할 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코맥스가 5,350원까지 갔죠? 5,350원까지. 이 종목도 1,350원까지 3% 이상 수익이 났네요. 다른 종목 봐야 되니까 코맥스도 익절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뭐 단타방이니까요. 단타방이니까 3% 이상 나면은 바로바로 수익 실현하는 게 좋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상한가 가니까 홀딩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제 방송을 마치고 이제 소마젠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핸들링은 잘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 종목을 가지고 하루에 15% 하는 것도 좋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 3에서 5% 익절하고 또 다른 종목 바꾸면서 또 익절하고 하는 이렇게 손이 빠르게 해서 수익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종목으로 15% 내는 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수익 내고 또 종목 변경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하루라는 시간 내에서 10에서 15% 수익은 낼 수가 있으니까요. 코맥스도 이제 익절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세 종목을 완료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몇 프로입니까? 피플바이오는 뭐 거의 6, 7% 올랐고요. KMH는 3, 4%, 코맥스 3, 4% 이렇게 따지면 지금 1시간 만에 12에서 15% 사이에 수익을 거둔 거예요. 1시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집과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급등 종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정보가 빨라야 되죠. 어떤 정보가 있는지, 왜 이 종목들이 오르는지, 거래량을 파악하고, 수급을 파악하고, 또 정보가 선행되어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 뭐가 있습니까? 손절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손절을 칼같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손절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 매수해서 충분히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인터지스 이제 무슨 장난인가요? 또 인터지스가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죠. 인터지스 1111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 물량을 넘겨버릴 때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1111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토봇으로 작동을 해놓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학습이 돼서 또 장난질 하는구나. 매수 못하겠어. 이렇게 할 때 역으로 위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11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대신 1111을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거 무조건 사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초보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둘 중 하나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샀는데 좀 급등해서 진짜 좋은 수익이 거두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손을 안 대는 경우도 있죠. 인터지스에 대해서는 실적과 수급과 거래량과 재료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음악 병동 병상 부족에 대한 또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음악 병동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죠. 포럼 글로벌부터 또 SY, 데일 테크노스, 엑사이엔시, 음악 병동, 우정바이오, 또 오늘 장정 관심주였던 신방테크까지 다 음악 병동 관련주들입니다.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전 추천 중에서는 이제 인터지스 하나 남았네요. 저를 해야 될 종목 인터지스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선 동신건설 대장주로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에이텍, TN,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밀리는 상황이고요. 어제와 상황이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죠. 어제는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모베이스 전자를 상한가를 보내고 관련된 모베이스를 상한가를 찍고 모베이스는 상한가를 최종으로 마감할 때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관련주로서 동신건설 하나를 먼저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20%선, 10%선, 5%선 이렇게 잘라가면서 이제 마감을 시키겠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동신건설은 상한가,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은 20%선,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가 들어간 종목들도 15에서 20%선, 그리고 에이텍 이름이 들어간 것들은 10%선, 에이텍 TM과 마찬가지로 마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5%에서 10% 선에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는데, 종목들은 이제 인터지스라든지, 토탈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되면 다 이재명 관련주예요.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주인데 5% 선에서 마감을 그러면 인터지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 수 있는 오는 고가 2975원까지 왔었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갈 수 있는 게 301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고 분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120분봉상에서 저항이 역시 120분봉상에서도 3000원대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3%선 수익을 거두고 마감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거 대응하셔도
오늘 야, 주가 지수가 상당히 강하네요. 2730도 뚫었죠? 2740 이제 왔어요. 오버슈팅 나왔습니다. 주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2740까지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마냥 좋아할 건 아니고 경계 상황입니다.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지수 범위 내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코스피 지수 과하게 오르는 상황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 이게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다음 주가 관건이 될 겁니다. 다음 주가 왜 관건이 되냐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추세 상승 구간에 자리매김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추세 상승 저가 지지를 받고 올라왔으니까요.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제 주가 지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저가 지지를 받고 왔죠. 요번 주에 저가 2591을 터치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저는 2730 전후를 고점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점으로 안내를 드렸고 오버슈팅은 2740까지도 보긴 했어요. 한 10% 정도는 오버슈팅으로 봤으니까요. 이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다음 주가 중요한데 한번 추세를 이탈했다가요. 주봉에서 이탈을 했다가 추세를 돌려놨어요. 추세를 돌려놓은 상황에서 이격이 벌어지면요. 이 추세선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한 번은 그 이격을 매우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왔을 때 모양이 중요해요.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한 번 더 추세를 빼잖아요. 추세를 깨면 하락 지속성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는 그 추세선을 터치하고 지지받고 올라왔단 말이죠. 추세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면은 회귀하고요. 빠지면은 복귀합니다. 이전에는 빠졌을 때 복귀를 해서 안전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추세를 위로 올려서 이제 추세선으로 복귀할 때, 회귀를 할 때의 모양. 추세선 자리를 지키고 반등하면 좋지만 추세선 자리를 깨면 이제 위험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고 주봉에서 여전히 갭이 많다라는 것은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갭을 만든 상태에서 과하게 끌어올리면 그에 대한 후폭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글로 좀 남겨놓을 텐데요. 주가 지수 향방과 관련하여 코스피가 전에 알려드렸던 2730포인트 저항을 넘어서서 2740 부근까지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발생한 11월의 갭 두 개는 메울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하게 상승한 주가 지수는 폭풍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 지수 향방과 관련하여서 코스피가 일전에 알려드렸던 2730포인트 저항을 넘어서서 2740부근까지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발생한 11월의 갭 두 개는 메울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하게 상승한 주가 지수는 후폭풍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넘어서면은 이거는 글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상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2740을 넘어서 2750, 2800으로 간다?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치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증시 역사상 주봉에서 갭을 두 개를 만들고 더 위로 쳐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메우고 가는 지금까지 역사상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인터지스 말씀드리는 순간 위로 치고 가는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 인터지스에 대한 흐름 2960원까지 3분봉에서 치고 갔고 오늘 고점이 2975죠? 2975 3000 부근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봅니다. 2990 정도까지 2990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지스 2965를 한 번 더 터치하고 2975 차례차례 한 번씩 더 터치하게 된다 그러면 3000 부근까지 2990 이 부분까지는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60, 2960 자, 이 물량을 잡아가야 되죠. 9,000주 되는 물량을 잡아가야 되죠.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여전히 매도 전량을 쌓아놓고 매수 전량 적게 해서 몸을 가볍게 하면서 매도 전량의 물량을 잡아가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